11월 3일에 380만 원이 이제 가장 하루에 많이 벌었던 돈이고, 작년 10월에 아마 시작을 했을 건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2억 5천 정도 번 것 같아요. 이분이 강의 시작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뒤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6,500만 원. 그럼 채널 운영하는데 몇 시간 정도 쓰시는 거예요? 2시간이요? 그러면 내가 8만 원을 넣고 창업을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사실 한 달에 8만 원 넣고 창업해가지고 수익 9천만 원씩 난다고 하면 이 정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 쇼핑 쇼츠를 통해서 한 달에 9천 정도 수익 벌고 있는 링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3개월 전에 촬영을 하고 오랜만에 뵙는 네. 건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사실 뭐 그때랑 지금이랑 지내는 거 비슷하긴 한데, 지금 저번 달부터는 이제 휴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회사 다니면서 뭐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예 회사를 안 가니까 요즘은 그냥 전업으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하셨으면 이제 부업에 쓰시는 시간도 많아지셨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편집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오히려 제가 스킬이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휴직할 때랑 지금이랑 사실 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그동안 얼마 네. 버셨는지 성과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첫 번째 쿠팡 파트너스 계정인데, 1일부터 12일까지 해서 3,100만 원 좀 넘게 나왔잖아요. 근데 쿠팡이 이제 한 달에 저한테 정산해 주는 게 3천만 원까지밖에 정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100만 원 좀 넘게는 이제 제가 정산을 못 받고 그냥 성과로만 남아있는 돈이어서, 요거는 지금 한 12일까지만 하고 운영을 이제 중단했던 계정이고, 그래서 두 번째 쿠팡 파트너스 계정인데, 이거는 이제 1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2,2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보여드리는 쿠팡 파트너스는 인스타그램, 뭐 틱톡, 클립, 페이스북 뭐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게 다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한 5천 한 3, 4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운영도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 달이 지금 3,39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계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요거 지금 보여드린 거 이제 합치면은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최근에 가장 많이 버셨을 때가 하루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11월 3일에 380만 원이 이제 가장 하루에 많이 벌었던 돈이고, 영상 하나로 이제 번 맥스치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17초짜리 영상인데, 이게 지금 600만 뷰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지금 한 1,000만 원 좀 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까지 쇼핑 채널 하시면서 네. 총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작년 10월에 아마 시작을 했을 건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2억 5천 정도 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네. 채널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고요. 부계정 운영을 저번 달에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 뭐 조금해서 크게 뭐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쇼핑 쇼츠로 수익화를 하시는 거는 이제 엄청 익숙하시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신 건 저번 강의가 처음이셨다고 들었는데,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께 가르쳐주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사실 내가 강의가 천직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강의를 하는 게 물론 시간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수강생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도 나름 공부도 많이 해야 돼서 좀 뭐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뭔가 그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를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면서 그분들이 되게 깨달아가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훈수 두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수강생분들이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향이랑 좀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저는 이제 가감없이 그거를 훈수질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체질에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대1 피드백도 해주시고 강의도 하시면서 기억에 뭐 남았던 수강생분들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세요? 있죠. 저희 방에 이제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걸 아예 저랑 강의를 하면서 처음 까시고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근데 그분들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익숙하게 다루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굉장히 훈수를 많이 뒀더니 저한테 개인 카톡이 와가지고 아 선생님 근데 저는 5학년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좀 당황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강의를 시작하시고 혹시 수강생 성과가 어느 정도 넣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방에서 그 진짜로 그 닉네임처럼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되게 꿀팁도 많이 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강의 시작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뒤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9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6,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고요. 이분은 이제 인스타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수익만 인증을 했는데 6,500만 원 정도 나왔고 이분도 지금 강의 시작한 뒤에 누적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수익을 버셨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스타그램 못하겠다고 끝까지 이제 우기시다가 저랑 10월 중순에 1대1 피드백을 이때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거의 다다음 날부터 바로 성과가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올라와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짜집기가 아니라 직접 촬영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시고 가시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 강의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1,400, 그 다음에 인스타 코파스에서 한 150, 그래서 누적으로 한 1,500 정도 버신 분이고요. 지금 이분도 그 인스타그램에서 누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버신 분도 있고 이분 좀 귀엽긴 하지만 이분도 지금 뭐 100만 원 정도 버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남편분이 되게 의심을 많이 하셨대요. 집에서 이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분도 10월 수익이 700만 원 이제 넘어간 상황이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링밤님의 조언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려주신 내용 중에서 수강생들 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소재를 처음에 찾을 때 샤오홍슈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샤오홍슈에서 이렇게 그냥 쭉쭉 내리면서 오늘은 무슨 제품을 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좋아요 많이 박힌 것도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뭐 익숙하다던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런 제품을 이제 뭐 선정하셔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마리오 이제 쓰레기통인데 이거 약간 괜찮겠다. 뭔가 색깔도 좀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고 실제로 마리오가 인기 많은 캐릭터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선정을 하면은 이 제품이 나온 다른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돼요. 영상 하나로는 짜집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도 이제 찾았고 뭐 좀 컬러 다르고 약간 느낌 그러니까 발이 좀 있는 편이지만 어쨌든 이런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마리오 친구도 이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찾은 다음에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편집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상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수강생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제품 찾았는데 선생님 나 대본 쓰는 게 몇 시간씩 걸려요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지금 대본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본을 써야 되는데 사실 나랑 똑같은 제품을 리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사실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채널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성과를 막론하고 그냥 아무거나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이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그 초반에 이제 앞에 이분이 하시는 게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봤어요 라고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사실 이 지금 철제 트롤리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마리오 이거에 써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후킹을 그대로 따오셔도 돼요. 예를 들면 친구 집 갔다가 소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친구 집 갔다가 소파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소파만 쓰레기통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분은 친구 집 갔다가 소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들어갔지만 저는 친구 집 갔다가 쓰레기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 제품을 보면서 이거는 뭐 마리오 쓰레기통인데 뚜껑 열면은 쓰레기통으로 바뀐다. 바퀴도 달려있어서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사실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강생분들이 그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앞에 3초 후킹인데 이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고 나서 대본 쓰시는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쇼핑 채널의 경우에는 녹음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수강생분들께서는 녹음을 다 하셔가지고 채널을 만드시거나 약간 영상 제작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 그 수강생분들도 보면은 거의 반반이에요. 그 TTS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더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더빙이 뭐 알고리즘에 더 유리해요. 뭐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 TTS를 쓰셔가지고도 진짜 잘하시는 분 많고 뭐 더빙해서도 잘하는 사람 많고 뭐 다양한데
근데 저는 그냥 TTS가 이제 좀 편하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땐 작업 속도도 더 빨라가지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는 이제 뭐 도저히 선생님 창피해가지고 못하겠다, 내 목소리 들으면 소름 돋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타이캡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11랩스 이런 데 요즘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AI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링밤님은 녹음을 하는 편을 추천하세요? 아니면 TTS를 추천하시는 편이에요? 더빙하는 거를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면 당연히 작업 시간도 더 빠를 거고 사람 목소리로 하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빙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사실 그게 뭔가 성과를 가르는 크리티컬한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뭐 도저히 창피해서 못하겠다, 아니면은 뭐 혹시나 뭐 친구가 너 목소리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자신감이 없다던가, 뭐 그런 분들은 굳이 뭐 고집하지 않고 TTS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녹음을 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혹시 어떻게 극복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면 좀 꿀팁 네. 같은 게 있으실까요? 수강생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내가 더빙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간에 뭐 갑자기 기침이 나온다던가 뭐 말을 더듬어 버린다던가 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걸 더빙을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중간에 말을 더듬었더라도 조금 이제 텀을 두고 다시 읽은 다음에 잘라내면은 그게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운영하시면서 쇼핑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쇼핑 채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성과가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게, 로또를 내가 사야지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 편집을 안 하면은 그게 당첨이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알고리즘과 내가 서로 결이 맞아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이랑 결을 맞추고 썸을 타는 게, 일단 최소한 내가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계속 올려가면서 한 두세 달 정도는 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을 이제 참지 못하시고 중간에 이제 관둬버린다라고 하면은 성과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 하면 안 되는 게, 쇼핑에서는 이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소재를 결정할 때 의약품 아니면은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실제로 광고를 할 때 그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그런 뭐 전문성이 진짜 있다, 내가 그 법에 진짜 빠삭하다, 뭐 누가 나한테 제지를 해도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네,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제외하시면 사실 다른 것들은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링밤님은 왜 쇼핑 채널을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사실 뭐 회자라든지 영드자라든지 요즘에 되게 시니어 롱폼 이런 거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쇼핑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몇 개냐를 보고 선택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시니어 롱폼을 한다던가 뭐 회자나 영드자, 중드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조회수 수익이랑 음원 수익밖에 없는데, 사실 쇼핑 쇼츠를 하게 되면 조회수, 음원 다 받는 건 물론이고 유튜브 쇼핑 제휴 태그도 할 수 있고 쿠팡 파트너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구매도 할 수 있고 광고도 받을 수 있고 제품 제공 협찬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벌 수 있는 그 수익 파이프라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네. 큰 수입원이 뭐예요? 저는 쿠팡 파트너스가 일단 가장 커요. 왜냐면은 인스타 채널을 운영한 지가 좀 가장 오래됐고 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9천만 원 수익을 정도 벌었는데, 거기서 한 5,500 정도가 인스타 쿠팡 파트너스인 거고, 나머지가 이제 유튜브 쇼핑 태그나 뭐 조회수 수익 뭐 이런 거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광고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광고의 경우에는 채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좀 들어오는 편인가요? 그 저희 수강생분들도 좀 깜짝 놀라시는 게, 나한테 왜 들어오지?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막 내가 진짜 인플루언서 돼야지 광고 들어오나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경험을 해보시면 한 팔로워 한 1,000명만 넘어가도 슬금슬금 요청이 오거든요. 물론 단가는 낮아요. 규모가 작을 때는 광고비는 없어요, 대신에 뭐 제공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을 거고, 광고비가 있다고 해도 뭐 처음에는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팔로워가 한 10,000명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그래도 단가가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는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정 규모가 더 커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광고를 받았을 때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광고 단가는 유동적으로 바뀌는 편이긴 해요. 그럼 링밤님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받으시면 얼마 정도 버시는지도 좀 알 수 있나요? 저는 이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광고를 이제 받으면은 직접 촬영을 이제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사실 아무래도 짜집기보다는 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10월 초반까지는 제가 광고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휴직하고 나서는 뭐 여행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네, 림밤님은 네. 본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업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사실 대기업 다니고 그 맞벌이여서 그 네.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너 정도면은 굳이 뭐 부업해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주식이랑 코인으로 한 3억 정도 날려 먹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에 들어가 있는 대출도 있고 한 달에 이제 나가는 그 대출 원리금이 거의 제 월급과 비슷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업이 뭐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할 정도로 정말 턱끝까지 차올랐던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진짜 더 빚을 내 가지고 뭐 무인 편의점을 차린다던가 아이스크림 가게 낸다던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투잡이 안 들어가는 부업이 좀 뭐가 있지? 내가 집에서 애도 있으니까 애를 보면서 육아랑 병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네. 휴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휴직을 하신 이유도 있으신가요? 지금 부업하고 회사 다니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모든 건 다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휴직하기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고 이제 이거 부업도 하고 하려다 보면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좀 많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휴직하고 애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휴직을 했고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냥 좀 즉흥적으로 괌에 다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좀 휴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 N잡을 꿈꾸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네, 네. 하고 계신 쇼핑 쇼츠는 어떤 분이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떤 분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고요.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한 달에 내가 써야 되는 투자비가 그 예를 들면 뭐 챗 GPT 구독료, 뭐 인포크링크 구독료, 뭐 캐컷 구독료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8만 원을 넣고 창업을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사실 한 달에 8만 원 넣고 창업해가지고 수익 9천만 원씩 난다고 하면 이 정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 방에 그 대기업 30년 다니고 퇴직하신 진짜 그 김 부장님 같은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잘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가 많아서 나 인스타 인자도 모르는데 할 수 있어요? 나 유튜브 보기만 했지 편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선생님 할 수 있어요? 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뭔가 부업을 꿈꾼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내가 진짜 돈이 막 넘쳐나가지고 투자비 몇 억씩 들여서 오프라인에다 가게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유튜브랑 인스타를 통해서 부업 하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저는 수익 파이프라인이 많으니까 쇼핑 쇼츠를 좀 더 추천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전 인터뷰 때랑은 좀 다르게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지셨잖아요. 네.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침에 일단 아직도 좀 빨리 일어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경계했던 게 좀 나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항상 일어나는 건 새벽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날 올려야 되는 거 뭐 요즘에 시장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하면서 오전에 올린 컨텐츠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시 되면 애들 깨워가지고 등원시키고 집에 와서 좀 쉬다가 뭐 밥 먹고 다시 뭐 오후 거 작업하고 그리고 한 3시쯤 되면 애들 이제 하원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하원시켜서 같이 놀다가 이제 자고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에 영상 몇 개 정도 올리세요? 원래는 하루에 2개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저번 달부터 키우는 부계정이 있어서 하루에 영상 4개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 할 때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채널 운영하는데 몇 시간 정도 쓰시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네. 2시간이요? 네. 그럼 병행하실 때랑 부업에만 집중할 때와의 네. 차이가 좀 많이 큰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성과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때 하던 방식이랑 지금 하던 방식이랑 사실은 똑같거든요. 다만 그 회사를 다니면서 할 때는 저도 이제 계속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적 뭔가 여유조차도 없으니까 깊게 고민하고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간이 일단은 좀 많이 있으니까 기획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대본에도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하고 제품을 고를 때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여기까지 좀 이렇게 수익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과 비교했을 때 네. 달라진 점도 있나요? 금전적인 게 일단 가장 큰 것 같고요. 9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면 진짜 돈에 대한 걱정이 일단 웬만큼은 좀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다는 게 그냥 저 스스로에게 마음의 여유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아, 진짜 회사 월급 받아가지고 대출 이거 언제 갚지? 뭐 지금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이거 50년 만기인데, 아, 진짜 50년 동안 내가 빚 갚다가 끝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앞날이 암담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9천만 원 벌고 뭐 세금은 물론 내겠지만 사실은 그래 이 정도면 몇 년 안에 갚겠네 뭐 이런 약간 여유? 그러면은 좀 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조금 더 이렇게 온화해지는 것 같아요. 마인드가 좀 많이 달라지나요? 맞아요. 혹시 이제 앞으로 링밤님의 네.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도 9천만 원 벌고 하니까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맞더라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 1천만 원 벌 때는 아 진짜 뭐 5천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5천 버니까 이거 1억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9천만 원 벌다 보니까 이거 좀만 더 하면은 쭉쭉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 하던 거를 좀 최대한 많은 계정으로 뿌려서 수익 볼륨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앞으로 채널을 좀 더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혼자서 하기는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지금 프리랜서를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프리랜서랑 이제 손발을 좀 맞춰가면서 저는 편집을 좀 안 하고 자동화를 돌릴 계획입니다. 이제 이번에도 또 무료 강의를 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혹시 이번에는 어떤 내용 가르쳐 주세요? 저번 그 1기 강의 때는 제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대한 본질과 뭐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10월 달부터 유튜브 수익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인스타그램 내용도 다루지만 이거를 영상 단 하나를 만들어서 유튜브까지 먹히는 그 회색지대를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링밤님에게 엔잡이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엔잡이란 현대인에게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필수 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PD님들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끝났지만 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인가? 그거 네. 보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진짜 남일 같지 않고 현실 고증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드라마의 각색일까? 정말 내 얘기가 아닐까? 아마 그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냥 회사는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네, 무엇이 됐든. 그러니까 회사는 당연히 널 책임져 주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 미래를 생각을 하려면 저도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뭐 예를 들면 투자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수익 파이프라인을 갖춰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잡이란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엔잡코리아 구독자 네.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채널명부터 엔잡이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 전부 엔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뭔가 엔잡으로 뭐 몇천만 원 벌었다던가 뭐 1시간 편집해가지고 몇천만 원 벌었다던가 하면은 제가 악플 진짜 1번으로 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한 달에 어차피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은 8만 원 전부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의 뭐 술값, 담배값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8만 원이라는 돈 그냥 음료수 몇 번 안 먹었다, 술 그냥 아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정도는 제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성과가 나기만 하면 사실 인생이 바뀌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이 세계가 현실에 존재하고 있으니 일단은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